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강북권역 정비사업 주민들과의 만남에 이어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시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입안 제한 동의 요건을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6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40대가 서울 아파트 매수에 공격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활동이 활발해 대출 한도가 가장 높다는 점을 활용해 서울에서도 강남 아파트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증가와 대출 규제 등으로 서울 월세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117.1로 KB부동산이 해당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 사람마다 살면서 조금 예민해지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못 참을 정도로 예민해진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자지 못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냄새가 났을 때, 또 주부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 집이 어질러 있을 때 나는 참 많이 예민해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누구나 이렇게 예민해지는 포인트가 있긴 한데 그 포인트들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그 부분만 조금 더 조심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아마 우리 주변에서 큰 소리 날 일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부동산 투자 고민에서 여러분 예민하고 또 조금은 민감한 내용들 혼자 고민하지 않으시도록 그 부분 저희가 먼저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그 고민들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중간 이 수요일을 휴일로 보내고 왔더니 아마 오늘은 조금 기운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더 힘찬 목요일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5천 년 전에 그 공자가 계셨죠. 그 공자 밑에 있는 제자분들이 공자한테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몇천 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바뀌고 있는데 5천 년 전 얘기입니다. 과연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공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모든 것은 변한다. 다만 부모 자식 간의 천류는 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로 얘기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죠. 그 생각 자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에 적응하기 힘이 듭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을 한 20여 년 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각자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하는 방송 잘 봐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어떻게 변화를 해 나갈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도 계속해서 변화하겠죠. 그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서 유연하게 잘 대응하는 게 우리의 역할일 겁니다. 그런데 또 마음처럼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잘 적응하고 또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이 경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긴 시간 할애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공부도 해보고 또 부동산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진행될 텐데요. 대표님 어떤 분들 좋은 이야기 담아가실 수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경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활황이 되고 잘 될 것 같다, 아니면 못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경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 시장 경제 상황을 꼭 체크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예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제를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꾸준하게 지금 몇 년째 경기 침체 얘기를 올해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은 미국에서 나오는 어떤 고용 지표라든가 실업률 지표라든가 기타 등등을 보면 좋아요. 경제 성장 지표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아무리 봐도 미국이 어떤 뭐 경기 침체라든가 갈 것 같지가 않다라고 보여져요. 지표 자체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경기 침체로 갔었을 때 그럼 그때는 지표가 미리 다 보였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게 갈 것 같지 않았었어요. 절대로 이긴 경기 침체로 갈 것 같지 않았지만 결국엔 갔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경제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래 경제를 예측하고자 하지만 또 엄청나게 많은 투자 회사들이 미래 경제 상황을 체크해서 예견을 하고 싶어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경제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눈에는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게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다.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특별한 그거 없이 경기가 잘 넘어가 준다면은 어쩌면은 제 생각과 달리 경기 침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게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늘 불안하게 현재의 경기에 대해서 침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만약에 안 올 거야 했다 오면은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는 늘 저는 안전한 투자,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아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아무리 계산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렇죠. 여기저기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더 오를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막상 살려고 하면은 겁이 나.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도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저렴한 거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람 100명, 100명을 붙잡고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쌉니까? 적당합니까? 쌉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대다수는 다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아파트 가격을 유지시켜 줄 만한 그만한 힘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는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신다면 한 번쯤은 현재의 아파트 가격이 그 시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을 하기에는 어렵다. 지금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보다는 지금 매수를 했다가 나중에 내가 못 팔고 가격이 떨어져서 자산 손실이 올 확률이 더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차익 실현이 어려우니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금요일, 내일이죠. 토요일 그리고 매주 오후 1시에 무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물론 경기 상황만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상황, 세계적인 어떤 기후, 인구, 정치,
경제, 그다음에 군사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아파트 시장을 1년만 바라보고 지금 샀다 1년 안에 파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4, 5년 또는 6, 7년 이상은 바라보고 매수를 하지 1, 2년 바라보고 매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얘기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세미나가 꼭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세미나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생각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가시는 것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바로 내일과 모레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이야기까지 차동규 대표와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오후 1시 나도 좀 공부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계획 세워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세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원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 영등포역 5번 출구 중앙지구대 앞에 네, 이제 투룸 오피스텔을 개투자했습니다. 네, 예, 저 개투자가 2,500 정도 됐는데 네. 궁금한 점은 매도를 올해 가을에 지금 해야 할지 아니면 내년 가을에 할지 매도 타이밍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유자금 2,500만 원으로 갭 투자를 해두신 거예요? 예, 예. 네, 영등포역 5번 출구 앞에 투룸 오피스텔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네.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 거 보니까 수익은 조금 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매도해야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 투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거기에 어떤 규모를 갖고 있나요? 원룸, 투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투룸이에요. 투룸이고 네. 그 위치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가능한가요? 이름이? 뭐 집어는 이름. 좀 어렵고 저기 영등포역 5번 출구 네, 그 중앙지구대 앞에 있거든요. 중앙지구대 정도에 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대충 5번 출구를 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되겠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대충 이제 5번 출구라 그러면은 대충 이연절이가 되는데 이연절이 투룸이고 네. 언제 구입했죠? 21년 7월에 했어요. 21년에 구입을 하셨고 예. 구입 가격은요? 2억 7,500. 2억 7,500이고 네. 전세는 얼마 들어 있나요? 2억 5천입니다. 전세가 2억 5천. 처음부터 그렇게 들었었어요? 네, 처음부터. 그러면 지금 2년, 3년, 4년, 3년 차인데 계속해서 네. 똑같아요? 어떤 게 똑같냐고요? 전세 금액요. 네, 전세 금액은 지금 저기 동의. 더 올리지도 않고요. 네, 저기 연장해서 안 올렸어요. 그렇군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투룸인데 몇 평 정도 될까요? 전용으로 했을 때 네. 10평 정도. 대충 한 10평 정도. 예, 예. 거실 하나에 방 2개 있어요. 거실 하나에 방 2개. 예. 요게 이제 투룸짜리가 크기가 약간씩은 차이 있어도 대충 거기서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오피스텔이다 그러셨죠? 네네네. 예. 오피스텔이고 우선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결론은 뭐냐면은 저는 이거 구입을 잘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샀다. 일단 잘 샀다. 이유는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예, 들어봤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가 도시에 사는 그 서민들, 서민이라고 그러면 도시의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의 서민과 1인 가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주택의 형태예요.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언제 탄생됐냐? 09년도에 탄생이 되었어요. 네. 그럼 09년도 이전에는 이런 게 있었느냐?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09년도에 법을 만들어서 탄생을 시킨 거예요. 국가가. 그 네. 이유는 우리가 1인 가구가 1인 가구,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증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거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대 흐름의 반영의 결과물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럼 역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탄생을 시켰다. 그거는 굉장히 절박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필요한 거는 엄청나게 있는데 지금 물건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빨리 법을 만들어서 탄생시켜야 되겠다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곧 수요와 공급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는 이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은 제로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접근을 하는 거는 잘 하는 거죠. 왜? 수요 공급이 수요가 크니까요. 근데 이걸로도 모자라니까 박근혜 정부 때 오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오피스텔 너도 원래는 주택으로 쓰면 안 되는데 너 주택으로 써도 돼 라고 풀어줘요. 네. 풀어주는 이유는 왜요? 도시형 생활주택만 가지고 이 수요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같은 정책이에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오면 21년도 2월 4일 날 이사 대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서울 시내에 역세권의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을 많이 공급할게요 하고 이사 대책 발표를 해요. 그 이야기는 아직도 너무 많이 모자란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고로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 맥락 범위 안에 있는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일단 흐름에서 방향은 잘 잡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리 흐름 방향이 맞더라도 아무리 좋더라도 가격대가 너무 높으면 시세 차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그런데 지금 매매가 21년도에 2억 7,500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물건에 대한 상세한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가격대는 잘 구입을 하셨어요. 네. 제가 보는 눈에는 그래요. 적어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구입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언제 매도를 할 거냐, 올해 할 거냐, 내년에 할 거냐. 그 매도의 이유는 과연 이 매도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왜 매도를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은 왜 매도를 하려고 하십니까? 매도하고 이제 여유 자금 좀 더 보태서 좀 안전하고 좀 차익성 높은 물건으로 갈아타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아무래도 차익이니까 뭐 재개발 초기 네. 단계나 아니면 네. 네, 좋아요. 뭐 저기 예, 무슨 조합 얘기인지 기존에 알았어요. 있는 네네 잘 생각을 해. 네. 그건 역시 생각을 잘 했고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다녔다고 가정을 해요. 예. 그럼 아파트 가격이 이 순간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인데 이 네. 상승 구간에는 반드시 내가 이러한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하락 구간은 어때요? 이 하락 구간은 가지고 있으면 자산 손실이 일어나죠. 네. 그럼 이 구간에는 이론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고 그 대신에 수익형 부동산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죠. 네. 자, 그러면 지금 타이밍이 아파트 고점 부근이라고 본다면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갈아타는 것이 맞고 네. 아파트가 저점 부근까지 내려간다면 이거는 그때는 차익형 부동산 쪽으로 갈아타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지금은 아파트가 고점으로 보세요, 저점으로 보세요. 고점. 예, 고점으로 본다면은 지금 갈아타는 거는 아니죠. 네. 지금. 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결국에는 이 물건은 어떻게 했냐? 매도는 하되 서두를 필요는 없다.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한 2년 정도 시간을 끌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가 되고 그다음에 네. 2, 3년 뒤에쯤 재개발이든 아파트든 이쪽으로 한번 노려봄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이해 가시죠? 그런데 네네. 꼭 명심을 하셔야 될 어떤 그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 2, 3년 뒤에 아니면 1, 2년 뒤에 아파트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어떻게 자금을 모아서 뭐 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뭐 이런데 예상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항상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정비 사업이 뭔지는 꼭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정비 네.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의 흐름과 거의 같은 흐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사업 네. 기간 문제, 사업성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하는 거하고는 달라서 꼭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결론, 매도 타이밍은 급할 건 없다. 서서히 올해 내년에 가면서 서서히 매도해도 된다. 지금 네. 현재 수익형 부동산이 워낙 저렴하고 바닥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회복될 확률이 더 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는 말아라.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직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한 번 더 이 세입자 맞출 기간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고민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상담 전문가의 의견으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5193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위례에 21평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다 보니 조금 집이 좁아서 34평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영끌을 받아서 좀 큰 평형으로 갈아타기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이 평형에 머물러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참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내 능력이 없더라도 대출을 활용해서 큰 평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은 조금은 기다려야 하느냐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아, 이게 애매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왜 애매한 질문이냐면은 우리가 21평 아파트와 30평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은 지역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겠다 했었을 때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해결이 쉬워요. 그런데 같은 지역이잖아요. 같은 지역 안에 예를 들어서 같은 단지든 옆에 단지든 간다고 하면은 이 지역에 21평의 흐름이 있을 거고 가격 흐름, 그다음에 30평대 가격 흐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21평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다. 근데 30평도 이렇더라. 예를 들어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단지면은 거의 흐름이 비슷할 확률이 높거든요. 만약에 이렇다면은 내가 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내가 매도를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가격이 낮춰서 매도해야 되겠죠. 그 대신에 구입하는 물건도 떨어진 상태에서 구입을 하게 되죠. 그게. 그런데 거기에 대출을 낮아져도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의미로 본다면 가장 좋은 거는 매도는 지금 하고 그리고 전세를 살면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나중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들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나중에를 떨어질 걸 감안해서 이걸 팔아서 거주하다가 가려고 하면 혹시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럼 결국에는 이 흐름이 같다. 같은 단지에서 흐름이 같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같은 갈아타기 시점은 언제든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비쌀 때 갈아타나 쌀 때 갈아타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만 대출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대출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파트 가격이 조정이 되고 나서 내 거를 팔면은 내 것도 떨어진 상태에서 팔고 구입하는 것도 떨어진 상태에서 구입을 해서 대출에 대한 어떤 부담이
시간이 지나면은 금리가 내려가면서 좀 더 부드러워질 거다. 적어도 어떤 아파트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에 대한 이자 문제, 요 문제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분처럼 바로 갈아탄다라고 한다면은, 갈아타기를 원한다면은 기다려라. 특히 대출을 받아서 갈아탄다면은 더 기다렸다가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역이 만약에 다르다면 이거는 문제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흐름 자체가 강세인데 이렇게 흐름 자체가 민미한 이런 지역이 있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지역 안에서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물건끼리의 갈아타기는 언제든 해도 똑같다. 미리 해도 되고 늦게 해도 되고 다 똑같다. 다만 대출을 이용해서 갔었을 때는 그 대출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이자가 떨어지고 대출이 조금이라도 적게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선택을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 집은 적어도 뭐 한 2, 3년 정도 더 뒤후에 갈아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만 살펴보면 답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역시 아이들과 함께 사는 집은 이 부동산 옮겨 타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끌 이 대출을 좀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이자가 좀 떨어지는 시기를 기대해 보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이사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 자세히 보내주셔도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에도 문자 주신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774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홍대 입구역에 오피스텔을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월세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매수를 해버릴까 고민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자금은 1억 4천만 원 정도인데 이 오피스텔 매매가가 2억입니다. 소형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지금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살고 계시는 오피스텔인데 정말 요즘에는 이 월세 가격이 좀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내 집으로 내 집 마련해버리는 것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저는 이 매수하는 걸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다만 어떤 우려가 있냐면은 금액이, 내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 너무 작다 했을 때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크다면은, 내가 2, 3억 이상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렇게 했었을 때는 나중에 아파트를 매수를 하거나 또는 재개발을 매수를 해서 아파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동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기가 오면은 그것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는 매수로 오피스텔 쪽으로 가는 게 맞죠. 크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아파트 흐름, 이 흐름이 앞으로 떨어지니까 앞으로 뭐 아파트를 떨어지고 나면 아파트를 사자, 그거보다는 뭐 수익형이 더 낫지 않느냐,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논하기 이전에, 그렇게 논하기 전에 지금 현재의 우리 상황은 이 오피스텔 자체가 서울에서는, 특히 원룸 투룸요, 이 오피스텔 자체가 서울에서 너무 많이 모자라요. 현재 너무 많이 모자라요. 그리고 땅값 있잖아요. 집가 자체가 워낙 문재인 정부 때 가격이 올라갔어요. 땅값이.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은, 오피스텔이든 다세대든 짓게 되면은 분양가가 높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높은 분양가대로 분양을 해야만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하면은 분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신축으로 미분양되고 있는 물건들을 사서 이런 것들 임대사업자를 내면 주택수자에서 빼줄게. 그거는 사실상 조금 글쎄요, 그런 정책이 옳은지는 몰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옳은 정책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는 눈에는. 어찌됐든
현재 상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에 구입하고 싶고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물건이 적으니까 당연히 월세 시세가 오를 수밖에 없고, 둘째는 지금 정부에서 전세 사기를 막는다고 해서 임대사업자들에게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낮췄잖아요. 그렇게 낮추다 보니까 어떤 갭투자, 곧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이런 형태가 사람들이 기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모든 집들이 하나 둘씩 월세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세가 약 한 70%고 월세가 약 한 30% 정도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근데 지금 이게 바뀌어서 월세가 거의 60%에서 65%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전세 물건이 지금 한 30 몇 %밖에 안 될 정도로 줄어들고, 이 추세는 계속해서 더 월세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월세라는 거는 한 번 월세로 바뀌게 되면은 그 월세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일정한 수익이 계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다시 전세로 바꾸려고 하질 않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러면 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물건이 정말 많이 공급되기 전에는 이제는 서울 시내에 있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가 앞으로 거의 많이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지 않으면 가격대를 정부가 전세 사기를 한답시고 맞는다고 하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 자체를 좀 완화를 시켜주면은 그나마 전세 투자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는 계속해서 월세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올해보다 내년보다 후년이 월세가 더 조금씩이라도 더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고, 어쩌면은 우리 서울은 적어도 오피스텔은 완전한 수익형 상품으로서 월세 시장으로 완전히 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서울시 안에 있는 원룸 같은 경우에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적어도 월세가 기본적으로 70만 원은 기본이에요. 70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식사 밥값 내고 차비 내고 하면은 200만 원씩은 그냥 눈 감고 그냥 써여지는 거야, 매달. 그러면은 내가 400만 원 벌어도 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100만 원, 150만 원 저축하기가 절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산을 해보죠. 자, 1년에 내가 한 1,500, 2,000. 그럼 내가 10년 모으면 2억. 아무리 계산해도 나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연끌 투자가 자꾸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이 일조를 하고 있기도 하죠. 어찌됐든 현재 상태에서 서울에는 오피스텔이 모자라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좋은 오피스텔은 가격대도 많이 조정이 됐고 매수를 해라. 수익률이 정말 잘 나온다. 최근에 제가 물건을 권해드리고 했던 걸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수익률이 다 5%가 넘어요. 엄청나죠? 대출이자 5% 계산해 보세요.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근데 지금 오피스텔 수익률이 5%가 넘어가요.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께는 그러는 거예요. 홍대 입구에 거주하면서 월세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내가 차라리 만약에 이걸 매수를 해서 월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면 이걸 매수를 해야죠.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가격은 아셔야 돼요. 가격은 충분히 보시고 좋은 물건을 매수를 하셔야지 내가 단지 월세 내기 싫어서 아무거나 사자 이거는 옳지 못해요. 그래서 물건을 꼭 보는 해안 또는 물건을 보는 지식을 쌓은 다음에 매수를 하셔라.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맞다. 제가 보는 눈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월세는 더 강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형 오피스텔 매수 찬성 의견 드렸지만 이게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오피스텔이었기 때문에 투자 가치 면에서도 좀 좋은 오피스텔인지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보시고 그 가격도 잘 맞춰서 매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이런 이야기 차동욱 대표와 얼굴 마주보고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바로 내일과 모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자세하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무료 세미나는 제가 그렇습니다. 항상 저는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컨설턴트가 돼야 되느냐. 내 자산을 잘 지켜내는 데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산을 무조건 많이 불리고자 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질 않아요. 저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면서 차곡차곡 벌려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저 역시 평생을 살아오면서 해보니까 그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이 커지면은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위험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꼭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라. 그중에 하나가 지금 시기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총을 봤을 때 이 시장, 세계 경제에 굉장한 어떤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항상 경기 침체가 안 되면 좋죠. 근데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투자를 해야 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다. 분위기에 따라서 절대로 이거 안 꺾일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영원한 건 없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꺾이고 때가 되면 오르는 법이에요. 기본적인 원칙하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형태의 세미나를 제가 계속 매주 하고 있는 것이 내일, 모레, 금요일, 토요일 날 1시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미 예약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예약을 꼭 하시고 오셔서 뭐 1시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에 걸쳐서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민거리를 가지고 오세요. 거기에 대한 제 의견도 드릴 거니까 같이 좋은 시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경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직접 얼굴 마주 보고 허심탄회하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역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도 역시 한 주간에 있었던 경제 상황들 좀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경제 상황 어떻게 좀 변화했는지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바로 전해주실까요, 대표님? 네. 미국부터 보면은 우리는 늘 이거 매주 봐야 됩니다. 미국에서 핵심적인 미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역전쟁이라는 걸 봅니다. 이 무역전쟁은 전 세계를 반토막으로 나누죠. 세계를 반으로 나누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소련 민주주의, 공산주의의 체제처럼 경제가 나눠지고 있는 것이죠. 경제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안에서 자기가 1등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2등, 3등을 배척해 나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 필요한 나라들은 미국 안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는 높아지고 있죠.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 계속해서 일자리가 풍족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경제가 무조건 활황이 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활황이 되는데 물가가 잡혀야 좋은 것이지.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활황은 엄청나게 많은 서민들의 고통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지 경기 지표만 가지고 좋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할 거는 아니죠. 미국도 빈익빈 부익부처럼 부의 어떤 그 편중 현상이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미국은. 그래서 어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 자,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중국에 오는 자동차를 미국 시장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렴한 차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자기들은 그 안에서 높은 인건비를 가지고 생산을 했을 때는 이런 저렴한 차가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판매가 자체가 높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가지로 가는데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자 미국은 미국 자체 자기 내 안에서만 생산하고 소비하고 해서 되겠느냐. 세계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해야 되니까 중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다음에 11월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내려와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금리를 쉽게 못 내릴 수도 있겠다. 그럼 금리가 높다 하는 미국 소비 시장에 또 한 충격이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민들은 굉장히 계속해서 어려움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내려와야 서민들이 좀 살거든요. 그다음에 허리케인으로 쳤다. 이게 기후죠. 기후. 이 기후가 엄청난 예산을 그쪽으로 쏟아부게 하죠. 비용이 발생이 되고 이것 또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돼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됐다. 이거는 무역이 아니라 무력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속이 되면은 비용이 계속해서 급증하죠. 물론 나중에 어떤 이권을 가져오려고 할 거예요. 이런 비용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면은 부담스럽죠. 바이든 정부에서도 부담스럽고 앞으로 트럼프가 될지 또는 해리슨이 될지는 몰라도 누가 되든 미국 정부는 자금적인 어떤 부담을 계속해서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으로 보면 경기 침체, 주택시장 침체, 중국의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부동산도 좋지 않은, 그렇죠? 좋은 영향이 올 수가 없죠. 중국 자체가 자기가 죽겠다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에 많은 어떤 뭐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중국하고 경제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경제 교류가 점점 규모가 축소가 되거나 어려워진다면 세금이 높아진다면 우리나라 역시 힘들어지겠죠. 경기가.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주택금리도 인하하고 뭐 이렇게 국경했는데도 국경절에서도 지갑을 닫아버리고 소비를 하지 않더라. 30년 전 일본을 자꾸 닮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도 요즘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한국의 부동산 보면은 30년 전 일본 버블이 끼었을 때 그런 부동산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다. 자꾸 보이고 있다.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 일본도 그때 당시에 이 불안하다라고 얘기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대다수의 흐름은 아이 괜찮아 우리는 뭘 이렇게 갖고 괜찮아 앞으로 사두기만 사두면 무조건 올라갈 거야. 그랬었죠. 그랬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죠. 어느 누가 그렇게 되지만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추가 예산을 38조 원을 조기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홍콩 증시가 불안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증시가 9% 급락을 해버리는 이런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작한 무역 전쟁이 산업 생산보다 더 많은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팔로가 미국이나 이런 데를 마음 놓고 팔지를 못하잖아요. 관세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재고가. 해리스 트럼프 누가 되든 계속해서 아마 이 무역 전쟁은 심화될 거고 중국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이것도 중국 한마디로 해서 중국의 경제는 굉장히 이미 어렵다. 유럽도 이미 답이 안 나올 만큼 어렵고 중국 어렵다. 이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가 어렵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을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B2, 영끌, 2분기 가계 여유자금이 반토막 났답니다. 지금 시장에 가보면요. 저도 지금껏 느끼지 못한 사항들을 요즘 보면 좀 겁이 나요. 뭐냐면은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군데군데 상가들이 엄청난 공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런 상가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지가 않습니다. 국내 자영업자들이. 문제는 이 자영업자들이 영업도 영업이지만 대출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자생력이 잃어간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요, 계속해서 어려워져요. 돈 있는 사람만 부동산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도 사야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 그걸 이끌지 못한다면 부동산은 굉장히 암울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계 여윳돈이 36조나 지금 줄었고 자금의 대부분이 빚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157만 명이 회생불능 상태라고 하네요. 적어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혹자는 그럽니다. 왜 자꾸 불안하고 앞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걸 보고서 판단을 여러분이 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때 적어도 제 방송을 보고 운용을 해서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잘 돼야죠. 네. 한계 가구죠. 한계 가구조가 뭐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자를 제대로 못 내는 그런 가구주가 275만 명이다. 가구주입니다. 가구주 275만 명. 엄청납니다. 서울은 상승세가 서울 아파트 꺾였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는 반토막이라 했는데 반토막이 아니고 7월 달에 8,800건이 되는데 지금 9월 달에 1,900건이 됐어요. 이거는 거의 한 70% 이상 80% 가까이 줄었는 역할이에요. 굉장히 많이 줄죠. 더 줄 것 같아요. 10월 달은.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노도강은 수천만 원 하락인데 이 말 나오면 철렁하죠. 왜? 노도강 중심으로 영끌들이 투자했잖아요. 아파트가 여기 영끌들이 투자를 해서 가격을 밀어주니까 여기서 팔았던 사람이 상급지로 가고 팔았던 사람이 상급지로 가고 팔았던 사람이 상급지 가서 전체적으로 밀어 올리는데 여기가 이 밑에가 아파트 가격이 주저앉으면 전체가 주저앉는 거는 시간 문제죠. 지금 그런 상황이 이걸 수도 없이 제가 얘기를 해왔던 현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강남도 입질만 하는 거지 쉽게 지금 안 붙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금 보면은 한국 평균 나이가 45세, 일본은 49세. 점점 고령화가 심해져 가면은 우리 주택 시장에 절대로 좋은 현상이 없겠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절대로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시적인 상황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서 내 자산을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서 눈앞에서 막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운용을 해서 미래에 내가 노후까지 잘 연결해 갈 거냐. 누구나 다 100억, 200억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차곡차곡 가다가 어떤 사람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한국은 제가 겪어본 한국 부동산은 차곡차곡 욕심 부리지 않고만 간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꿈꿀 수 있다 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내일 모레 매주 세미나를 합니다. 예약하시고 저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약 한 몇 시간 동안 이루어지니까 무료 세미나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단기간에 1년, 2년 안에 큰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조금 멀리 바라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후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이렇게 두 차례 진행되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니까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 번호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교차 큰 요즘 날씨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